로블록스 시티의 그림자 소동, 규칙의 빈틈을 찾아라. 평화로운 로블록스 시티에는 특별한 복지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처음 게임에 접속한 초보 유저들에게 성장에 꼭 필요한 환영의 선물 상자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정의로운 소년 바르니는 오늘도 광장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가이드를 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스템 뒤에는 교활한 킹왕짱이 있었어요. 그는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죠. 바로 추천인 아이디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킹왕짱은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초보자들이 받아야 할 선물 상자를 모두 자기 계정으로 가로채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꼬마 유저 코코가 로블록스 시티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코코가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먼지만 가득했죠. 어라? 왜 상자가 비어있지? 코코가 울먹이자 옆에서 지켜보던 바르니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그 시각 킹왕짱은 가로챈 아이템들로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황금성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화려한 날개와 비싼 왕관을 쓰고 떵떵거렸죠. 규칙을 어긴 건 아니야. 난 그냥 시스템을 똑똑하게 이용했을 뿐이라고. 킹왕짱은 지나가는 유저들을 비웃었습니다. 바르니는 시티홀의 데이터실로 달려갔어요. 복지 시스템의 로그를 분석하자 수천 개의 아이템이 단 하나의 IP 주소, 즉 킹왕짱의 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것은 명백한 시스템 악용이었어요. 바르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니는 황금성으로 찾아가 킹왕짱을 대면했어요. 킹왕짱, 네가 가로챈 상자들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초보들이 게임을 포기하고 있어.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야. 하지만 킹왕짱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어요. 못 막는 놈들이 바보지. 시스템에 빈틈이 있는데 왜 안 써? 그 순간 시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킹왕짱이 만든 수천 개의 가짜 계정들 때문에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건물들이 깜빡거리며 사라지기 시작했죠. 겁에 질린 코코가 바르니 뒤로 숨었어요. 바르나, 무서워. 도시가 망가지고 있어. 바르니는 즉시 관리자 터미널로 접속했어요. 그는 단순히 빈틈을 막는 것을 넘어 활동 지수 시스템을 제한하는 코드를 입력했죠. 이제부터는 가짜 계정이 아니라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남을 돕는 유저들에게만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거예요. 업데이트가 완료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킹왕짱이 편법으로 모았던 황금성과 화려한 장식품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킹왕짱은 다시 평범한 기본 아바타 복장으로 돌아갔어요. 반면 열심히 마을을 청소하고 코코를 도와준 유저들에게는 반짝이는 칭호와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킹왕짱은 고개를 숙였어요. 바르니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결국 모두가 망해. 정직하게 규칙을 지키며 함께 플레이할 때 로블록스 시티는 가장 즐거운 곳이 돼. 이제 시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모두가 공평하게 웃으며 모험을 즐기게 되었답니다. 정의의 블록, 무법자 볼텍스를 멈춰라. 평화로운 브릭스빌 마을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렉스는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서 멋진 성을 쌓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알록달록한 블록들이 높이 쌓일수록 아이들의 꿈도 함께 커져갔지요. 브릭스빌은 모두가 규칙을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곳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덩치의 볼텍스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볼텍스는 힘이 아주 셌지만 그 힘을 나쁜 곳에 사용했어요. 그는 힘이 곧 법이다 라고 외치며 친구들이 열심히 만든 블록성을 발로 차버리고 토비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황금 렌치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볼텍스의 횡포가 계속되자 마을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물건을 빼앗길까봐 문을 꽁꽁 걸어 잠갔고 거리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광장에는 쓰레기만 굴러다녔지요. 무법천지가 된 마을에서 시민들은 매일 공포에 떨며 슬픈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렉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볼텍스가 렉스가 아끼는 마법 설계도를 빼앗으려 나타난 거예요. 이건 내 거야. 힘센 내가 가지는 게 당연하지. 볼텍스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렉스는 겁이 났지만 이것만큼은 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볼텍스는 힘으로 렉스를 밀치고 설계도를 가로채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렉스 앞에 용기 있는 친구 픽셀이 나타났습니다. 픽셀은 렉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렉스, 울지 마. 볼텍스의 주먹보다 더 강한 게 있어. 그건 바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 약속과 법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 마을의 정의를 되찾아야 해. 두 친구는 볼텍스에 맞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볼텍스는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스터드 할아버지의 수레를 뒤엎으려 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다 가져가겠다. 볼텍스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지만 스터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레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렉스와 픽셀이 마을 규칙이 적힌 커다란 황금 법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멈춰 볼텍스. 누구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을 권리는 없어. 힘이 세다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렉스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픽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렉스를 응원했습니다. 렉스와 픽셀의 용기를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포 속에 살고 싶지 않아. 규칙을 지켜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어. 픽셀은 사람들을 독려하며 볼텍스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볼텍스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의 힘보다 많은 사람의 정의가 더 강력했거든요. 나는 그냥 힘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볼텍스가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렉스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정한 힘은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고 이웃을 돕는 데서 나와. 너도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규칙을 따라줘. 볼텍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만으로는 결코 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볼텍스는 사과하며 빼앗았던 물건들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상점문을 열고 광장에 모여 함께 성을 쌓았습니다. 법과 규칙이 지켜지는 브릭스빌은 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답니다. 렉스와 픽셀은 오늘도 정의로운 마을을 지키는 멋진 보안관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진실한 블록 조각가와 솔직한 레이. 블록월드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스카이 하이오비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인공 복셀은 자신의 캐릭터를 뽐내며 화려한 네온 블록들을 마구 쌓아 올렸습니다. 복셀은 자신의 탑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탑은 반짝거렸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복셀의 탑을 보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우와, 정말 화려하다. 역시 복셀이야 최고야. 친구들의 빈말 섞인 칭찬에 복셀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탑의 흔들림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셀은 자신이 완벽한 설계를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탑 꼭대기에 있는 황금 기어를 차지하기 위해 복셀이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점프를 하자마자 탑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어라? 이건 게임 서버가 이상한 거야. 복셀은 애써 부정하며 다시 뛰어올랐지만 결국 탑은 무너져 내렸고 복셀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복셀은 속상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운이 없었어. 물리 엔진이 버그를 일으킨 게 분명해. 그때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레이가 다가왔습니다. 레이는 복셀이 화려함에 가려보지 못했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레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셀, 이건 버그가 아니야. 내 탑은 아래쪽 블록의 수평이 맞지 않았어. 화려한 네온 블록만 신경 쓰느라 기초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았거든. 복셀은 레이의 직설적인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레이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기분 나쁘니? 레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사실 다들 멋지다고만 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어. 네 말을 들으니 내가 기초를 무시했다는 게 이제야 보여. 복셀은 레이의 솔직함 덕분에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빈말보다 값진 것은 성장을 돕는 진실이었습니다. 복셀과 레이는 처음부터 다시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튼튼한 기본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레이는 옆에서 꼼꼼하게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쪽은 블록이 1픽셀 정도 어긋났어. 다시 맞추는 게 좋겠어. 레이의 조언은 차가웠지만 정확했습니다. 작업은 이전보다 훨씬 느렸지만 탑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습니다. 레이는 복셀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방금 연결한 조인트 블록은 완벽해. 이 정도 강도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복셀은 레이의 구체적인 칭찬 덕분에 자신의 실력이 진짜로 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다시 완성된 탑은 장식 하나 없었지만 위험이 넘쳤습니다. 복셀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탑을 올랐습니다. 레이의 조언대로 쌓은 길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복셀은 마침내 탑 꼭대기에 도달해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기어를 손에 넣었습니다. 시상대 위에 선 복셀은 자신을 축하해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레이를 찾았습니다. 레이, 네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무너진 블록 위에서 불평만 하고 있었을 거야. 고마워. 진정한 친구는 달콤한 거짓말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복셀은 깨달았습니다. 무지개 탑의 비밀. 끝까지 곁을 지켜준 친구. 네온빛이 가득한 로블록스 월드에 큐비와 스파크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이 월드에서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무지개 탑 퀘스트가 열리는 날이에요.
큐비는 꼭대기에 있는 황금 트로피를 얻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스파크는 큐비의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어주었답니다. 자, 가자. 큐비가 먼저 힘차게 점프했어요. 무지개탑의 첫 번째 단계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투명 발판들이었죠. 큐비는 리듬에 맞춰 가볍게 발을 내디뎠고 스파크는 바로 뒤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했어요. 와, 큐비, 정말 잘하는데? 지금 속도 딱 좋아.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어요. 갑자기 발밑의 발판이 사라지더니 큐비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안전한 체크포인트까지였지만 큐비는 너무 놀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한참 동안 공들여 올라온 길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큐비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난 못할 거야. 손가락도 아프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 그냥 여기서 그만할래. 큐비의 캐릭터 위로 회색빛 스트레스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큐비는 다시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위층에서 기다리던 스파크가 큐비 곁으로 내려왔어요. 스파크는 큐비 옆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기다려주었어요. 속상하지? 나도 저번에 저 구간에서 10번이나 떨어졌었어. 괜찮아, 큐비.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보자. 내가 여기서 계속 지켜봐 줄게. 큐비는 스파크의 다정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큐비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파크는 큐비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반짝이 물약 아이템을 건네며 윙크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회전 레이저 구간이에요. 빨간 레이저가 웅웅 소리를 내며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스파크가 먼저 시범을 보였어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 발걸음을 잘 봐. 내가 지금 이라고 외치면 그때 뛰는 거야, 알았지? 스파크는 차분하게 레이저 사이를 통과했어요. 큐비의 차례가 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건너편에서 자기를 믿어주는 스파크의 눈빛을 보자 힘이 났어요. 지금이야, 큐비. 넌 할 수 있어. 스파크의 목소리에 맞춰 큐비는 힘차게 점프했어요. 레이저가 큐비의 발끝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마지막 계단이에요. 큐비와 스파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황금 발판을 향해 동시에 뛰어올랐어요. 하나, 둘, 셋. 두 친구의 몸이 환한 빛에 휩싸이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트로피가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해냈어. 큐비는 트로피를 얻은 것보다 끝까지 자기를 믿고 응원해준 스파크가 옆에 있다는 게 더 기뻤어요. 어려움을 극복한 큐비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답니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퀘스트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마루의 무지개 다리 건너기, 바로의 솔직한 마법. 블록들이 둥둥 떠다니는 로블록스의 하늘정원 월드예요. 이곳에서 가장 높은 무지개 탑에 오르기 위해 단짝 친구인 바로와 마루가 입구에 섰어요. 바로는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는 친구였고 마루는 모험을 좋아하지만 조금 서툴렀답니다. 에이, 또 떨어졌네. 이건 분명히 내 마우스가 이상해서 그런 거야. 마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마루는 벌써 5번째나 첫 번째 구간에서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마루는 자신의 실수 대신 컴퓨터 사양을 탓하며 속상해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온유가 다가와 마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마루야, 속상해하지 마.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방금 건 거의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조금만 더 하면 운 좋게 성공할 거야. 온유의 빈말에 마루는 금세 기분이 좋아진 듯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마루에게 다가갔어요. 마루야, 온유의 말은 친절하지만 네게 도움이 되지 않아. 넌 운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야. 점프할 때 블록의 끝을 보지 않고 너무 일찍 뛰었기 때문이야. 바로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바로 너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위로 좀 해주면 안 돼? 마루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바로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거짓 위로는 너를 제자리에 머물게 할 뿐이야. 내가 네 실수를 정확히 말해주는 건 네가 진짜로 이 탑 끝에 올라가는 기쁨을 느끼길 바라기 때문이야. 마루는 바로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실 마루도 자신이 성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어, 바로야. 네 말이 맞아. 내가 빨리 깨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보지 않았어. 다시 제대로 도전해볼게. 마루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선에 섰어요. 바로는 마루의 곁에서 함께 점프하며 피드백을 주었어요. 지금이야. 왼쪽 블럭이 멈출 때를 기다려. 서두르지 말고 발끝이 블럭 끝에 닿는 걸 확인해. 바로의 정확한 조언 덕분에 마루는 평소에 넘지 못했던 구간을 하나씩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마루는 드디어 중간 체크포인트에 도착했어요. 우와,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바로야, 네가 내 실수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입구에서 마우스 탑만 하고 있었을 거야. 마루의 얼굴에는 진짜 성취감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제 마지막 거대 점프 구간만 남았어요. 마루는 조금 겁이 났지만 바로가 곁에서 힘을 주었어요. 마루야, 넌 충분히 연습했어. 이제 네 실력을 믿고 점프해. 빈말이 아니라 넌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있어. 바로의 진심 어린 격려에 마루는 힘차게 도약했어요. 마침내 두 친구는 무지개탑 꼭대기에 도착해 황금 트로피를 얻었어요. 마루는 깨달았답니다. 때로는 달콤한 빈말보다 쓰지만 정직한 조언이 자신을 더 멀리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요. 두 친구는 노을 지는 로블록스 세상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답니다. 블록월드의 수호자들, 실내의 크리스탈 퀘스트. 햇살이 눈부신 블록시티 광장, 리온과 나라는 고대 유적에서 발견되었다는 홀로그램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도에는 전설적인 실내의 크리스탈이 숨겨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퀘스트는 혼자서는 절대 깰 수 없대. 우리 끝까지 서로를 믿고 도와주기로 약속하자. 리온의 말에 나라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친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공중에 떠있는 섬들이 가득한 하늘 파쿠르 맵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묵묵하지만 듬직한 친구 코다를 만났어요. 리오는 코다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했죠. 코다, 우리랑 같이 가자. 대신 어떤 위험이 와도 동료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세 친구는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속삭임의 다리였습니다. 투명한 블럭으로 만들어진 이 다리는 두 사람이 완벽하게 발맞추어 걸을 때만 발판이 나타났어요. 리온과 나라는 서로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두 사람은 상대방이 발을 내디딜 것을 믿으며 허공을 향해 발을 뻗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죠. 다리를 건너던 중 리온 앞에 검은 망토를 쓴 섀도우가 나타났습니다. 섀도우는 리온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어요. 지금 친구들을 버리고 혼자 가면 전설의 황금검을 주지. 약속 따위는 잊어버려. 하지만 리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약속이 보물보다 훨씬 소중해. 리온은 섀도우를 뿌리치고 친구들 곁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비밀의 미로였습니다. 나라는 미로의 출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열쇠를 맡게 되었어요. 나라의 열쇠는 절대 적에게 들키면 안 돼. 네가 잘 지켜줄 거라고 믿어. 코다가 나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친구들의 믿음에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로 속에서 섀도우가 다시 나타나 나라를 가로막았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러면 편한 길을 알려주지. 하지만 나라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친구들과 공유한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라는 섀도우를 피해 좁은 통로로 달려가 열쇠를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책임의 레버가 있는 용암지대였습니다. 누군가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무거운 레버를 당기고 있어야만 출구문이 열리는 곳이었죠. 코다가 나섰습니다. 내가 레버를 잡고 있을게. 리온, 너희가 가서 문 너머의 스위치를 꺼줘. 너희 실력을 믿는다. 코다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레버를 놓지 않았습니다. 용암이 점점 차오르자 코다는 무서워졌지만 친구들이 반드시 스위치를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라는 코다를 향해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버텨, 코다. 우리가 곧 해결할게. 나라는 제어 장치로 달려가 복잡한 퍼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희생과 책임감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스위치를 끄자 용암이 멈추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 친구가 다시 모인 그곳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실내의 크리스탈이 놓여 있었죠. 우리가 해냈어. 서로를 믿지 않았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리온과 나라는 크리스탈을 함께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블록시티로 돌아온 세 친구는 이제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영웅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유지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야. 리온과 코다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다음 모험을 기약했습니다. 세 친구의 우정은 크리스탈보다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아이, 튠과 반짝이는 감정 보석. 네모난 블록들이 모여 사는 블록 월드에는 특별한 소년 튠이 살고 있었어요. 튠은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친구들의 마음소리를 듣는 공감 안테나를 가진 것이었죠. 튠의 머리 위에 달린 투명한 안테나는 친구가 슬프거나 화가 나면 반짝반짝 빛을 내며 신호를 보냈답니다. 어느 날 블록월드의 보물인 황금 트로피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두가 범인을 찾으려 소란을 피울 때 튠의 안테나가 강하게 진동했어요. 튠은 어두운 구석 진흙성 뒤에 숨어 몸을 떨고 있는 글리치를 발견했지요.
글리치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글리치의 발밑에는 깨진 황금 트로피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글리치는 자신이 실수로 트로피를 깨뜨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무서웠어요. 모두가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쓸모없는 고장난 블록이야. 글리치는 혼자만의 동굴에 갇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성격 급한 친구 대시가 달려와 소리쳤어요. 여기 있었구나. 네가 트로피를 망가뜨린 거지? 당장 나와서 벌을 받아. 대시의 화난 목소리에 글리치는 더 깊숙이 숨어버렸어요. 하지만 튠이 대시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잠깐만, 대시. 지금 글리치에겐 화내는 사람보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튠은 조심스럽게 글리치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앉았어요. 튠은 왜 그랬어? 라고 따지거나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 글리치의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기다려주었죠. 튠의 따뜻한 시선에 글리치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트로피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손이 미끄러져서 글리치가 작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튠은 고개를 끄덕이며 글리치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어요. 그랬구나. 정말 당황했겠다.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속상했니? 튠의 공감 한마디에 글리치의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글리치가 마음을 터놓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리치의 몸 주변을 감싸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파란색 빛이 감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수치심과 외로움을 이해받았을 때 감정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 된다는 것을 튠은 알고 있었죠. 튠과 글리치는 함께 깨진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튠은 글리치에게 말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숨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튠의 응원에 힘을 얻은 글리치는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었답니다. 튠은 대시와 다른 친구들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글리치가 느꼈던 감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친구들은 글리치를 비난하는 대신 그가 느꼈을 두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트로피를 고치기로 했어요. 블럭월드의 친구들은 이제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라는 소중한 규칙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블럭월드에는 감정 안전 구역이 생겼어요. 누구든 슬프거나 실수를 했을 때 튠처럼 서로의 마음을 경청해 주기로 약속했죠. 튠의 안테나는 오늘도 행복한 무지개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친구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대장이 있는 한 블럭월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될 거예요. 블록씨와 로직의 성장의 탑, 데모험. 네모난 얼굴과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블록씨는 오늘도 로블록스 광장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에휴, 매일 똑같은 게임만 하고 공부는 하기 싫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때 스마트한 안경을 쓴 친구 로직이 다가왔어요. 로직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지요. 로직은 블록씨에게 하늘을 높이 솟은 거대한 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블록씨, 저기 보이는 성장의 탑에 도전해보지 않을래?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황금 성장 배지를 얻을 수 있대.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고 지혜와 끈기가 필요해. 블록씨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좋아, 로직.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탑의 첫 번째 관문은 숫자의 계단이었어요. 계단마다 수학 문제가 적혀 있었고 정답을 맞춰야만 다음 칸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평소 수학을 어려워하던 블록씨는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로직이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블록씨. 너는 충분히 풀 수 있어. 로직의 도움 덕분에 블록씨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와, 내가 해냈어. 블록씨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계단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더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블록씨는 조금 지치기 시작했지만 로직이 건네준 집중력 물약 아이템을 마시고 다시 힘을 냈어요. 두 번째 관문은 단어의 다리였어요. 흩어진 알파벳들을 조합해서 올바른 단어를 만들어야 다리가 연결되는 곳이었지요. 이번에는 블록씨가 앞장섰어요. 로직, 내가 영어 공부를 조금 했거든. 이번엔 내가 길을 열어볼게. 블록씨는 로직의 응원에 힘입어 단어들을 척척 맞춰나갔어요. 다리를 건너던 중 로직이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했어요. 로직, 조심해. 블록씨는 재빨리 로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블록씨.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두 친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혼자라면 포기했겠지만 함께이기에 다시 나아갈 수 있었지요. 탑의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가장 힘든 포기 유혹의 방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폭신한 침대와 맛있는 간식,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기들이 가득했죠.
블록씨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로직,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로직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사라져버려. 조금만 더 힘내자. 로직의 격려에 정신이 번쩍 든 블록씨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맞아, 내가 왜 그랬지? 우리의 목표는 저 위야. 두 친구는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지막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서로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답니다. 마침내 탑의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성장 배지가 2개 놓여 있었어요. 배지를 만지는 순간 두 친구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우리가 해냈어, 로직. 함께 노력하니까 정말 목표를 이룰 수 있구나. 블록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뿌듯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로블록스 세계에서의 모험을 마친 블록씨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달라졌어요. 공부가 힘들 때마다 로직과 함께 탑을 올랐던 기억을 떠올렸지요. 할 수 있어. 조금씩 노력하면 나도 성장할 수 있어. 블록씨는 이제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멋진 학생이 되었답니다. 누비의 용기 있는 한마디. 가짜 농담에서 벗어나기. 블록들이 반짝이는 로블록스 월드에 살고 있는 누비는 오늘도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누비는 노란 피부에 파란 셔츠를 입은 평범하지만 밝은 아이였죠. 누비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멋진 성을 쌓기로 약속했거든요. 누비의 손에는 성을 지을 뜻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블록이 들려 있었어요. 그때 화려한 날개와 멋진 모자를 쓴 렉스가 다가왔어요. 렉스는 누비가 쌓은 성벽을 보더니 툭 내뱉었어요. 와, 누비야. 이 성 진짜 대단하다. 꼭 유치원생이 만든 것 같아. 농담이야. 농담 물결표 화내는 거 아니지? 렉스는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누비의 마음은 조금 따끔거렸어요. 렉스의 농담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이자 렉스는 더 크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 봐. 누비는 아직도 기본 아이템만 쓰고 있어. 정말 클래식해서 눈물이 다 나네. 물론 칭찬인 거 알지? 넌 정말 소박해서 좋아.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누비는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비는 생각했어요. 렉스는 내 친구니까 그냥 장난치는 걸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렉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누비는 자신이 정말 못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누비는 더 이상 성을 쌓는 것이 즐겁지 않았고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혼자 시무룩해진 누비에게 아미티가 다가왔어요. 아미티는 반짝이는 분홍색 헤어스타일을 한 친절한 친구였죠. 누비야, 왜 여기서 혼자 있어? 아까 네가 만든 성벽 정말 튼튼해 보이던데. 아미티의 진심 어린 칭찬에 누비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누비는 아미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렉스가 자꾸 농담이라면서 나를 깎아내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아. 아미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건 농담이 아니야. 그건 무례한 행동이야, 누비야. 넌 충분히 멋져. 그때 렉스가 다시 나타나 아미티가 만들고 있던 비행선을 보고 말했어요. 오, 아미티, 이 비행선은 하늘을 날 수는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달팽이 차야? 하하, 농담이야. 기분 나빠하지 마. 렉스는 또다시 비꼬는 말투로 웃어댔어요. 아미티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렉스, 난 네 농담이 전혀 재미없어. 친구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 농담이 아니라 괴롭힘이야. 사과해줄래? 렉스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 그냥 장난인데 왜 이렇게 진지해? 누비는 아미티의 용기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누비도 용기를 내어 렉스 앞으로 걸어갔어요. 렉스,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농담이라며 나를 무시할 때마다 난 정말 속상했어. 진짜 친구라면 서로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더 이상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누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렉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누비와 아미티는 다시 힘을 합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비행선을 완성했답니다. 이제 누비는 알게 되었어요. 나를 깎아내리는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진짜 친구는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함께 높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말뿐인 친구와 텅 빈 성. 블록월드에 사는 마루와 복셀은 단짝 친구예요. 마루는 무엇이든 꼼꼼하게 계획하는 성격이었고 복셀은 활발하지만 조금 덤벙거리는 친구였죠. 어느 날 마루가 제안했어요. 복셀, 우리 내일 아침에 같이 거대한 성을 짓자. 내가 설계도를 그려올게. 복셀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릴게. 다음 날 아침, 마루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어요.
마루는 무거운 블록들을 하나하나 옮기며 복셀을 기다렸죠.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복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루는 자꾸만 손목에 찬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복셀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한참 뒤에 나타난 복셀은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어요. 미안, 마루야. 오는 길에 희귀한 아이템을 발견해서 그거 구경하느라 늦었어.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진짜 일찍 올게. 마루는 기분이 상했지만 사과하는 복셀을 보며 이번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알겠어. 대신 다음엔 꼭 약속 지켜야 해. 며칠 후 블록월드에서 가장 큰 행사인 하늘성 쌓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우승팀에게는 전설의 날개가 주어지죠. 마루와 복셀은 팀을 이루기로 약속했어요. 복셀, 이번 대회는 정말 중요해. 내일 오후 2시 경기장에서 꼭 만나자. 복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걱정 마. 이번엔 절대 안 늦어. 내 모든 아이템을 걸고 약속할게. 대회 당일 경기장은 수많은 참가자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복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루는 혼자서 성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블록들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일은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마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그 시각 복셀은 경기장 근처 광장에서 새로 나온 네온 고양이 펫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와, 진짜 귀엽다.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겠는데? 복셀은 마루와의 약속이 떠올랐지만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딱 5분만 더 놀다가 가자. 마루도 이해해 줄 거야. 미안하다고 하면 되니까. 대회가 끝나기 직전 복셀이 헐떡이며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마루가 혼자 만든 성은 완성되지 못한 채 반쯤 기울어져 있었죠. 마루야, 정말 미안해. 이번엔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대신 내가 지금부터 엄청 빨리 도와줄게. 복셀의 말에 마루는 쌓던 블록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대회 종료종이 울렸고 우승은 다른 팀에게 돌아갔어요. 복셀은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마루야, 화 풀어. 다음 대회 때는 내가 2배로 열심히 할게. 진짜야. 사과할게. 응? 마루는 복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복셀, 넌 항상 미안해와 다음을 말하지만 정작 지금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 이제 네 말은 믿기가 힘들어. 다음 날 새로운 모험인 드래곤 레이드가 시작되었어요. 복셀은 당연히 마루에게 달려갔지만 마루 곁에는 다른 친구 팍스가 서 있었어요. 마루야,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복셀의 말에 마루가 대답했어요. 미안해, 복셀. 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팍스와 함께하기로 했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친구가 필요하거든. 혼자 남겨진 복셀은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고 해도, 아무리 큰 목소리로 약속한다고 해도 이미 잃어버린 마루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죠. 복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건 화려한 말이나 가벼운 사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작은 행동들이라는 것을요. 가짜 안개 속의 진실 찾기, 마루와 글리치의 모험. 로블록스 세상의 블록시티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단짝 친구인 마루와 글리치가 살고 있었죠. 마루는 블록 쌓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고, 글리치는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둘은 오늘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크리스탈 탑 오비 장애물 게임에 도전하기로 했답니다. 탑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좁은 다리를 건너야 했죠. 그런데 앞서가던 글리치가 발을 헛디뎌 다리 옆에 있는 스위치를 건드렸어요.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며 마루가 떨어질 뻔했죠. 우와, 조심해 글리치. 마루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글리치가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 네가 뒤에서 밀어서 흔들린 거잖아. 왜 내 탓을 해? 너 진짜 예민하다. 마루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밀었나? 아닌 것 같은데. 마루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글리치. 내가 실수했나 봐. 글리치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앞장섰어요. 마루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지만 자신이 정말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방은 색깔판을 밟고 지나가는 퀴즈방이었어요. 글리치가 이건 빨간색이야 라며 자신있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고 두 캐릭터는 아래층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차, 파란색이었네. 마루가 말하자 글리치가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언제 빨간색이라고 했어? 난 파란색이라고 했는데 네가 빨간색으로 간 거잖아. 너 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마루는 이제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분명히 글리치가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내 기억이 틀린 걸까?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마루의 캐릭터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글리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단단한 블록벽처럼 마루를 가두는 것 같았죠.
그때 탑의 수호자인 로봇 벡터가 나타났어요. 벡터는 마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마루야, 여기 기억의 큐브를 보렴. 이 큐브는 방금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한단다. 벡터가 보여준 큐브 속에서 글리치는 분명히 빨간색을 외치고 있었어요. 마루의 기억이 맞았던 거예요. 벡터가 말했어요. 자신의 눈과 귀를 믿으렴, 마루야. 누군가 너의 기억을 흔들고 너를 탓한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 마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맞아, 난 잘못하지 않았어. 글리치가 자기 실수를 나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을 때 글리치가 또 실수를 해서 길이 막혀버렸어요. 글리치는 이번에도 마루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네가 옆에서 쳐다봐서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 다 내 탓이야. 하지만 이제 마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루는 똑바로 글리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글리치, 이건 네가 점프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내 탓으로 돌리지 마. 그리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야. 더 이상 너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을 거야. 마루의 단호한 태도에 글리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안개가 걷히듯 마루의 마음속 의심이 사라졌죠. 마루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크리스탈 탑의 정상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새로운 친구 라온을 만났죠. 함께 힘을 합쳐보자. 라온과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았어요. 마루는 이제 알아요.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의 판단을 믿는 마음과 서로를 존중해주는 진짜 친구라는 것을요. 투명 보호막을 만든 누브. 블록 세상의 건축가 누브는 자신만의 조용한 오비오비 맵을 만드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알록달록한 네온 블록을 쌓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누브는 마음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친구 베이컨이 갑자기 누브의 개인 서버에 들어왔어요. 베이컨은 인사를 하기도 전에 누브가 공들여 만든 점프 구간을 망치질로 부수기 시작했어요. 야, 누브! 이게 뭐야? 너무 쉬운데? 내가 좀 더 재밌게 바꿔줄게. 베이컨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누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베이컨, 그러지 마. 이건 내가 열심히 만든 거야. 하지만 베이컨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누브는 화가 났지만 혹시 베이컨이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더 세게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둘은 배틀 서바이벌 게임에서 만났어요. 누브가 겨우 찾아낸 귀한 보급 상자를 열려는 순간 베이컨이 달려와 아이템을 낚아챘어요. 이건 내 거야. 넌 어차피 잘 못 쓰잖아. 베이컨은 누브를 툭 밀치고는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베이컨의 장난은 멈추지 않았어요. 누브가 조용히 쉬고 싶어하는 안전구역까지 따라와서 확성기를 대고 시끄러운 소리를 질렀어요. 누브, 놀자니까. 왜 대답이 없어? 베이컨은 누브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을수록 더 신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누브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게임을 해도 즐겁지 않았고 자꾸만 베이컨의 눈치를 보게 되었죠. 내 공간인데 왜 나는 편안하지 않을까? 왜 베이컨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누브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누브는 깨달았어요. 베이컨이 내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여는 건 내가 안 돼. 라는 빗장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누브는 심호흡을 하고 연습했어요. 베이컨, 장난이 심해.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그건 나쁜 행동이야. 다시 만난 베이컨이 또 누브의 블럭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 누브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멈춰 베이컨. 네 장난은 이제 재미없어. 내 공간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너랑 같이 게임하지 않을 거야. 누브의 단호함에 베이컨은 멈칫했어요. 베이컨이 겨우 이런 걸로 그래? 라며 비웃으려 했지만 누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내 마음의 경계선이야. 네가 지키지 않으면 난 나갈 거야. 누브는 미련 없이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어요.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두기로 한 거예요. 며칠 뒤 베이컨이 누브에게 먼저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베이컨은 누브의 오비에 들어올 때 꼭 허락을 맡아요. 누브는 다시 평화로운 블록 세상을 만들며 미소 지었어요. 건강한 경계선이 생기자 두 친구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답니다. 픽셀 에너지 도둑과 황금 방패. 블록시티의 레오는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멋진 제작자예요. 레오의 머리 위에는 반짝이는 초록색 에너지바가 가득 차 있었죠. 레오는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해 친구들에게 예쁜 집을 지어주고 아이템을 나눠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레오의 아바타는 언제나 밝은 빛을 내뿜으며 도시를 누볐답니다. 어느 날 벡스가 레오를 찾아왔어요. 벡스는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만 레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레오, 나 레벨업 좀 도와줘. 이 보스몬스터 너무 강해. 백스는 레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자신의 고민을 쏟아냈어요. 레오는 착한 마음으로 백스를 도와주러 달려갔답니다. 백스는 자신의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레오에게 끊임없이 채팅을 보냈어요. 운이 너무 없어. 사람들이 나만 괴롭혀 같은 우울한 이야기들이 레오의 화면을 가득 채웠죠. 레오가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레오의 머리 위에 있던 초록색 에너지바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아주 어려운 크리스탈 퀘스트를 깨야 했거든요. 레오는 평소처럼 백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백스, 나랑 같이 크리스탈 동굴에 가줄 수 있어?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레오는 백스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백스는 지금은 바빠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미니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레오가 힘들다고 말해도 백스는 모른 척했죠. 레오는 동굴 앞에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왜 백스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걸까? 레오의 에너지바는 이제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기운이 다 빠져버린 레오의 아바타는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때 지혜로운 제작자 비트씨가 다가왔어요. 레오, 너의 에너지가 바닥났구나. 다른 사람의 상자를 채워주느라 정작 네 상자가 비어버린 거야. 비트씨는 레오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파란색 물약을 건넸어요. 관계에도 아이템이 필요해. 비트씨가 신비로운 황금빛 방패 아이템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경계의 방패. 야,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네 에너지를 뺏어가는 무리한 부탁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는 힘이지. 네가 건강해야 남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단다. 다음 날 백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레오, 나 성 짓는 거 도와줘. 블록이 10,000개나 필요해. 평소라면 바로 달려갔겠지만 레오는 가만히 자신의 에너지바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해 백스. 오늘은 나만의 창작 시간을 가져야 해서 도와줄 수 없어. 백스는 화를 내며 연결을 끊어버렸지만 신기하게도 레오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깜빡이던 빨간색 에너지바가 다시 환한 초록색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죠. 레오는 자신을 위해 예쁜 정원을 만들고 평소 사고 싶었던 날개 아이템을 장착했어요. 스스로를 돌보자 에너지가 솟구쳤어요. 이제 레오 곁에는 비트씨처럼 서로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서로 아이템을 공정하게 나누고 한 명이 힘들 때면 기꺼이 함께 퀘스트를 해결했죠. 레오는 배웠어요. 진정한 친구는 내 에너지를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채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진짜 우정을 찾는 코드. 블록월드의 활기찬 광장에서 링크는 가장 친한 친구 그립을 만났습니다. 링크는 자신이 제일 아끼는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기분 좋게 웃고 있었죠. 그립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링크, 우린 최고의 단짝이 될 거야. 내가 널 항상 챙겨줄게. 둘은 함께 높은 탑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립이 링크에게 빨간색 망토를 건넸습니다. 링크, 그 파란 후드티는 너무 평범해. 나랑 똑같은 이 망토를 입어. 그래야 진짜 단짝 같아 보이거든. 링크는 사실 파란색이 더 좋았지만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망토를 갈아입었습니다. 광장을 걷던 중 링크가 다른 친구인 픽셀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픽셀, 같이 숨바꼭질할래? 하지만 그립이 링크의 팔을 획 잡아당겼습니다. 링크, 픽셀은 재미없는 애야. 우리 둘이서만 놀기로 했잖아. 딴 생각하지 마. 그립의 눈빛이 조금 무섭게 변했습니다. 픽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링크는 그립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픽셀은 링크가 평소에 좋아하던 파란 후드티 대신 어색한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립은 이제 링크의 모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왜 내 허락 없이 피자 가게에 간 거야? 그립은 링크의 친구 목록을 살피며 픽셀의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링크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링크는 너무 답답해서 혼자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립이 다시 나타나 링크의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링크, 너를 제일 잘하는 건 나뿐이야. 다른 애들은 다 너를 이용할 뿐이라고. 내 말만 들어야 해, 알겠지? 그립은 링크의 동선을 계속 체크하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립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픽셀이 조용히 다가와 링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진짜 친구는 너를 가두지 않아. 네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에 갈 자유가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링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쪽지를 읽은 링크는 용기를 냈습니다. 링크는 답답했던 빨간 망토를 벗어던지고 다시 자신의 파란 후드티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그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당장 그 옷 벗어.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립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립, 이건 우정이 아니라 집착이야. 링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라면 내 선택을 존중해줘야 해.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입을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너의 인형이 되지는 않겠어. 링크는 화를 내는 그립을 뒤로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링크는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픽셀과 다른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링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웃으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색깔을 빛나게 해주는 것임을 링크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블럭성과 작은 비밀들. 네모난 블럭들이 가득한 브릭시티에는 단짝 친구 픽셀과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두 친구는 매일 함께 모험을 떠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을 쌓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우리는 영원한 베프야. 픽셀과 하나는 손을 맞잡고 약속했어요. 어느 날 오후, 픽셀은 하나가 가장 아끼는 반짝이는 네온 트로피를 구경하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트로피는 챙그랑 소리를 내며 조각조각 부서졌지요. 픽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떡하지? 하나가 화를 내면 어쩌지? 그때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픽셀은 얼른 부서진 트로피 조각들을 등 뒤로 숨겼어요. 픽셀, 내 트로피 못 봤어? 하나의 물음에 픽셀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어요. 아니 나도 못 봤는데? 아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어디로 날아갔나 봐. 픽셀의 첫 번째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뒤 두 친구는 거대한 탑을 쌓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픽셀은 혼자서 새로운 전설의 펫을 잡는 게임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하나는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픽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1시간 뒤에야 나타난 픽셀에게 하나가 물었어요. 픽셀,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픽셀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미안해 하나야. 서버에 오류가 생겨서 접속이 안 됐어. 정말이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찜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픽셀은 사탕숲에서 아주 희귀한 황금 기어를 발견했어요. 하나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왠지 혼자만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지요. 픽셀은 기어를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하나가 옆에서 저기 반짝이는 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픽셀은 그냥 돌멩이야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하나는 점점 픽셀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함께 있을 때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고 픽셀이 하는 말들이 진짜인지 자꾸 의심하게 되었죠. 혼자 길을 걷던 하나는 우연히 풀숲 뒤에서 픽셀이 숨겨두었던 부서진 네온 트로피 조각들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이건 내 트로피잖아. 픽셀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다음날 두 친구는 다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하나가 블럭을 놓으면 픽셀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픽셀이 말을 걸면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단단했던 성벽이 흔들리더니 우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마음도 이 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하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는 용기를 내어 픽셀에게 물었어요. 픽셀, 사실대로 말해줘. 트로피랑 황금 기어, 그리고 늦었던 날의 일들, 다 거짓말이었지? 픽셀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숨겨왔던 비밀들이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지요. 픽셀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하나야. 네가 화낼까봐 무서워서 작은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커져버렸어. 하나는 픽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거짓말은 우리 사이의 안전한 울타리를 부수는 것과 같아. 이제 다시는 비밀을 만들지 말자. 픽셀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요. 두 친구는 무너진 블록들을 하나씩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단단하고 정직한 블록들로만요.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서로를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픽셀의 마음일기. 블럭월드에서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요. 단짝 친구인 픽셀과 글리치는 오늘 커다란 성을 쌓기로 했지요. 픽셀은 알록달록한 블럭을 쌓으며 신이 났어요. 글리치, 우리 여기에 황금 보석을 놓자. 픽셀이 제안하자 글리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 같았지요. 그때 마을의 규칙을 관리하는 로직이 다가와 말했어요. 안녕 친구들. 이 구역은 공원이라서 성을 너무 높게 쌓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거든. 로직은 빨간색 선을 그으며 성의 높이를 제한했어요. 픽셀은 조금 아쉬웠지만 모두를 위한 규칙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알겠어 로직. 규칙을 지킬게. 그런데 성을 쌓던 중 글리치가 실수로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픽셀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어떡해. 방금 네가 밀어서 무너졌잖아. 그러자 글리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발을 헛디뎌서 무너뜨린 거잖아. 기억 안 나? 넌 항상 이렇게 덤벙대더라. 픽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분명히 글리치의 손이 닿는 걸 봤는데 픽셀이 다시 말했어요. 아니야, 아까 네가 이쪽으로 오다가 글리치는 픽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픽셀, 너 요즘 좀 이상해.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적 없다고 했잖아. 왜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다음 날 글리치는 픽셀이 공들여 만든 정원을 망가뜨렸어요. 픽셀이 속상해서 화를 내자 글리치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겨우 이거 가지고 화내는 거야? 넌 너무 예민해. 농담도 구분 못하니? 너랑 놀면 숨이 막혀. 픽셀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걸까? 혼자 앉아 고민하던 픽셀에게 로직이 다시 찾아왔어요. 픽셀, 왜 기운이 없니? 픽셀은 로직에게 물었어요. 로직, 누군가 나에게 규칙을 정해주는 것과 내 기억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달라? 로직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규칙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동을 조절하는 거지만 네 기억과 감정을 부정하는 건 너를 조종하려는 거야. 로직은 픽셀에게 게임 로그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자, 봐봐. 어제 성벽을 무너뜨린 건 네가 아니라 글리치였어. 기록을 확인한 픽셀의 눈이 커졌어요. 내 기억이 맞았어. 난 예민한 게 아니었어. 글리치가 거짓말을 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야. 픽셀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픽셀은 용기를 내어 글리치를 찾아갔어요. 글리치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려 했죠. 픽셀, 어제 일은 네가. 픽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글리치, 난 기록을 확인했어. 네가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 글리치는 당황하며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픽셀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로직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잘했어 픽셀. 네 마음의 소리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해. 잘못된 통제에 휘둘리지 않고 네 자신을 지킨 거야. 이제 픽셀은 블록월드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서로의 기억을 존중하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성을 쌓았죠. 내 생각이 맞는지 고민될 때는 언제든 내 마음의 로그를 확인해 볼 거야. 픽셀은 힘차게 블록을 높이 쌓아 올렸답니다. 네 마음의 컨트롤러는 이거야. 광활하고 화려한 로블록스 세상에서 주인공 픽셀은 가장 행복한 플레이어였습니다. 픽셀은 노란색 피부에 파란색 셔츠를 입은 평범하지만 밝은 캐릭터였죠. 그는 단짝 친구인 보노와 함께 매일 새로운 점프맵을 정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화려한 보석 장식이 달린 망토를 입은 루비가 픽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게임 정말 잘한다. 나랑 같이 VIP 전용 게임 하러 가지 않을래? 루비는 아주 친절하고 멋진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픽셀은 새로운 친구가 생겨 무척 설렜습니다. 루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루비는 픽셀의 파란 셔츠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픽셀, 그 옷은 너무 촌스러워. 내가 정해주는 이 검은색 수트를 입어. 그래야 내 친구답지. 루비는 픽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새 옷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보노가 달려와 픽셀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픽셀, 우리 같이 성쌓기 게임하러 가자. 하지만 그 순간 루비가 픽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픽셀은 이제 그런 노브 같은 애들이랑은 안 놀아. 그렇지 픽셀? 루비의 말에 픽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루비는 픽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애랑 놀면 네 수준도 낮아져. 오직 나만이 너한테 뭐가 좋은지 알고 있어. 내 말대로만 하면 넌 이 서버에서 가장 멋진 플레이어가 될 거야. 픽셀은 루비의 말이 조금 무거웠지만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보노는 멀리 분수대 옆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픽셀은 보노에게 가서 같이 놀고 싶었지만 루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루비는 픽셀의 팔을 꼭 붙잡고 보노가 없는 반대편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픽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루비, 오늘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레이싱 게임을 하면 안 될까? 그러자 루비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난 너무 슬퍼질 거야.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야. 루비는 고개를 돌리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픽셀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루비와 있으면 화려한 아이템을 가질 수 있었지만 마음껏 웃을 수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우정일까? 왜 나는 루비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이 된 것 같지? 픽셀은 자신의 아바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픽셀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루비가 준 검은 수트를 벗고 다시 자신의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루비에게 말했습니다. 루비, 넌 내 옷과 친구까지 마음대로 정하려 했어. 그건 진정한 우정이 아니야. 내 마음의 컨트롤러는 오직 나만 가질 수 있어.
픽셀은 다시 보노에게 달려갔습니다. 보노야 미안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신나게 놀자. 보노는 환하게 웃으며 픽셀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로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픽셀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노브의 투명한 방패, 마음의 목소리를 찾아서. 블록시티의 햇살 좋은 오후였어요. 노란색 몸체에 파란 셔츠를 입은 노브는 단짝 친구 에이스와 함께 멋진 성을 쌓고 있었죠. 노브는 자기가 좋아하는 초록색 블록을 성벽에 붙였어요. 와, 정말 멋지다. 노브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에이스는 인상을 찌푸리며 노브의 블록을 툭 떼어냈어요. 노브, 이건 여기 어울리지 않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완벽한 성이 된다고. 에이스는 노브의 손에서 블록을 빼앗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꽂았어요. 노브는 조금 당황했지만 에이스가 자기보다 성을 더 잘 만든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노브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노브의 디지털 태블릿에서 딩동 하고 알림음이 울렸어요. 다른 친구가 노브에게 같이 게임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노브가 기뻐하며 화면을 보려 하자 에이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에이스는 노브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어 화면을 훔쳐보았어요. 누구야? 왜 나 몰래 다른 애랑 연락해? 에이스는 노브의 태블릿을 확 낚아챘어요. 노브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 그냥 친구야. 에이스, 이건 내 개인적인 메시지인데. 노브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에이스는 태블릿의 SNS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노브의 대화 내용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노브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에이스, 마음대로 내 메시지를 보는 건 좀 불편해. 노브의 용기 있는 말에 에이스는 오히려 코방귀를 뀌었어요. 야, 난 친구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 정말 예민하게 구는구나. 겨우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에이스의 말에 노브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건가 싶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노브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에이스와 있으면 항상 자기가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에이스는 날 위한다고 하지만 왜 내 마음은 자꾸 아픈 걸까? 노브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에이스의 말대로 자기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걸까요? 다음 날 노브는 공원에서 친절한 로봇 친구 피코를 만났어요. 노브는 고민 끝에 피코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피코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더니 노브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노브, 네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 아무리 친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건 건강한 우정이 아니야. 피코의 말을 듣고 노브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예민하다는 말로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노브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어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해.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틀린 게 아니야. 노브 눈빛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난 에이스가 또다시 노브의 가방을 뒤지려 하자 노브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멈췄어요. 안 돼, 에이스. 내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는 건 싫어. 그리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선을 넘고 있는 거야.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줘. 에이스는 깜짝 놀라 멈칫했어요. 노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단단했거든요. 에이스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노브가 흔들리지 않자 결국 사과했어요. 이제 노브는 에이스뿐만 아니라 피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려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멋대로 휘두르려 할 때 노브는 이제 자기 확신이라는 투명한 방패를 꺼낼 줄 알게 되었답니다. 픽셀 모험과 단짝 친구의 비밀. 하늘이와 시오는 단짝 친구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세상 속 드래곤 마운틴에 도전하는 날이었죠. 하늘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깨줄게. 시오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하늘이를 이끌었어요. 하늘이는 든든한 시오의 뒤를 따르며 멋진 모험을 기대했어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시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늘아, 오른쪽으로 두 칸만 가. 내 발자국만 똑같이 밟으라니까. 시오는 하늘이의 캐릭터 움직임 하나하나를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는 마치 자신이 조종당하는 아바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시우가 화낼까봐 꾹 참았어요. 하늘이가 실수로 투명 블럭을 밟아 아래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바로 부활했지만 시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화를 냈어요. 너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잖아.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하늘이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렸어요. 모험 도중 반짝이는 스타 스태프 아이템이 나왔어요. 하늘이가 먼저 발견하고 다가갔지만 시우가 얼른 가로챘어요. 이건 내가 가질게. 넌 잘 못 다루니까 내가 쓰는 게 팀을 위해 훨씬 나아. 시우는 방긋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대한 퍼즐 문 앞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열리는 문이었죠. 시우는 내가 1번 발판을 밟을 테니 넌 5번으로 뛰어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5번 발판으로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시우야, 저기는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다른 팀에서 플레이하던 유나가 다가왔어요. 유나는 실수로 넘어진 팀원을 일으켜주며 웃고 있었죠. 괜찮아. 게임인데 뭐 어때? 같이 천천히 해보자. 유나의 팀은 실수를 해도 서로 격려하며 즐겁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모습은 시우와 함께 있는 하늘이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요. 시우는 유나를 쳐다보는 하늘이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런 노브누브들이랑 놀지 마. 수준 떨어지게 왜 그래? 빨리 내 말대로 움직이기나 해. 시우의 강압적인 태도에 하늘이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시우야, 이건 게임이잖아. 네 마음대로만 하려는 건 친구가 아니야. 갑자기 드래곤 보스가 나타나 시우를 공격했어요. 시우는 당황해서 하늘아, 빨리 와서 방패가 되죠. 어서 라고 소리쳤어요. 시우는 끝까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하늘이를 이용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시우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어요. 하늘이는 시우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하늘이는 유나와 힘을 합쳐 드래곤의 약점을 공략했어요. 유나야, 네가 시선을 끌어주면 내가 보석을 공격할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보스를 물리쳤어요. 게임이 끝나고 시우는 화를 내며 접속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슬프지 않았어요. 진짜 우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즐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늘이는 이제 유나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자유롭게 달려나갔답니다. 번개처럼 빠른 투기의 비밀. 블록시티의 햇살은 눈부셨고 오늘은 마을에서 가장 큰 피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스터드와 팍스는 나란히 앉아 갓 구운 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팍스가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스터드의 접시는 이미 텅 비어버렸어요. 와, 스터드, 피자를 순간이동시킨 거야? 팍스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스터드는 네모난 뺨이 발그레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스터드도 왜 자신이 음식을 보자마자 번개처럼 먹어치우는지 몰랐어요. 그저 손이 먼저 움직였고 먹지 않으면 금방 사라질 것 같아 마음이 조급했을 뿐이에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두 친구는 서바이벌 피크라는 새로운 게임에 접속했어요. 그곳은 구름 위에 떠있는 섬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아이템이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아주 어려운 맵이었죠.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불었어요. 팍스의 에너지바가 빨간색으로 깜박거리며 배고픔 신호를 보냈죠. 저 멀리 바위 끝에 초콜릿바 하나가 나타났지만 곧 지지직거리며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요. 안 돼, 너무 멀어. 팍스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스터드가 몸을 날렸어요. 스터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위를 타고 올라가 초콜릿이 픽셀로 변해 사라지기 직전에 낚아챘어요. 그리고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그것을 입에 쏙 넣었죠. 스터드의 에너지바가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스터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사과, 타코, 탄산음료가 나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움직여 모두 모았어요. 그리고는 팍스에게 아이템들을 건네주었죠. 팍스, 빨리 먹어. 이 맵에서는 지금 잡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버려. 스터드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두 친구는 무사히 섬의 꼭대기에 도착해 모닥불 옆에 앉았습니다. 스터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나 예전에 음식이 자꾸 사라지는 버그가 걸린 서버에서 오랫동안 플레이했었어. 그때 빨리 먹지 않으면 내 캐릭터가 자꾸 초기화됐거든. 그 기억이 몸에 남았나 봐. 팍스는 스터드의 이상한 습관이 사실은 엄청난 생존 본능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터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네가 그 어려운 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훈장 같은 거야. 넌 정말 대단한 생존자야. 팍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스터드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고 음식이 사라질까봐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는 아껴두었던 황금버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친구와 함께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죠. 이제 스터드는 가끔 피자를 빨리 먹을 때도 있지만 더 이상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그 습관은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게임을 지켜왔는지 보여주는 용기 있는 흔적이니까요. 로블록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모든 습관에는 저마다의 멋진 생존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블록스의 꽉 찬 가방, 마음을 지키는 물건들.
광활한 로블록스 월드에 사는 블록스는 조금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친구들이 멋진 전설의 검 한 자루를 얻기 위해 모험을 떠날 때 블록스는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돌멩이들을 가방에 꾹꾹 눌러 담았지요. 블록스의 가방은 언제나 터질 것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 상점에 아주 멋진 다이아몬드 검이 나타났어요. 모든 아이가 그 검을 사려고 돈을 모았죠. 블록스도 돈이 생겼지만 그는 다이아몬드 검 대신 낡은 구리 단 검 10개를 샀어요. 상점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얘야, 좋은 것 하나가 100개보다 나을 텐데 왜 그러니? 그때 반짝이는 황금 갑옷을 입은 아우라가 다가왔어요. 아우라는 화려한 날개를 펄럭이며 블록스의 가방을 보고 킥킥 웃었지요. 와, 블록스, 내 가방 속 좀 봐. 쓰레기통이 따로 없네.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잔뜩 들고 다니는 거야? 아우라는 자신의 인벤토리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그곳엔 딱 필요한 고급 아이템 몇 개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반면 블록스의 인벤토리는 부러진 화살촉, 낡은 밧줄, 토막, 이끼 낀 돌들로 가득 차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우라의 말에 블록스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친구들이 떠난 뒤 블록스는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정말 이건 다 쓰레기일까? 블록스는 물건을 버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 참아버릴 수 없었어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불안하고 무서워졌거든요. 사실 블록스에게는 남모를 기억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 극한 생존 게임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죠. 그때 블록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몹시 춥고 배가 고팠어요. 딱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작은 조각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그날 이후 블록스는 무엇이든 모으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불어와 성으로 가는 다리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아우라는 다이아몬드 검을 휘둘렀지만 검은 다리를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떡해,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겠어. 그때 블록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블록스는 가방에서 수십 개의 나무 막대기와 낡은 밧줄, 그리고 이끼 낀 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블록스는 서두르지 않고 잡동사니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튼튼한 임시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우와, 블록스, 그 작은 것들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 몰랐어. 아우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우라의 도움으로 블록스는 다리를 완성했고 모두 무사히 절벽을 건널 수 있었지요. 아우라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블록스에게 사과했어요. 네 가방은 쓰레기통이 아니었어. 정말 든든한 보물상자였네. 이제 블록스는 더 이상 자신의 꽉 찬 가방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물건들은 과거의 아픔을 견뎌낸 훈장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블록스는 오늘도 길가에 떨어진 작은 블록 조각 하나를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즐겁게 길을 떠납니다. 네모진 세상의 가장 단단한 뿌리. 블록들이 반짝이는 스퀘어월드에서 보셀은 가장 부지런한 채집가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깊은 동굴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을 한가득 해냈어요. 하지만 보셀은 화려한 최신형 아바타 옷이나 번쩍이는 검을 사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받은 낡고 평범한 기본 옷차림 그대로였죠. 보셀의 친구들은 주말마다 멋진 파티장으로 향했어요. 보셀, 같이 가자. 네 가방에 보석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맨날 그 낡은 옷만 입고 있는 거야? 친구들이 물었지만 보셀은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사실 보셀은 보석을 쓸 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무언가 자신을 위해 보석을 쓰는 게 왠지 모르게 아깝고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보셀의 단짝 친구인 픽셀이 찾아왔어요. 픽셀은 아주 멋진 망토를 두르고 있었죠. 보셀, 오늘 상점에서 기간 한정 네온 소드를 팔아. 너도 한 자루 사면 어때? 너의 낡은 나무 곡괭이는 이제 너무 닳았잖아. 픽셀이 권유했지만 보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쓸만해. 조금만 더 아껴 쓰면 돼. 며칠 뒤 스퀘어 월드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월드의 중심인 중앙타워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긴급 공지가 떴죠. 모든 플레이어가 힘을 합쳐 타워를 고쳐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화려한 장식품을 사느라 정작 중요한 건설 자재를 살 보석이 부족했어요. 보셀은 결심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인색할 정도로 아끼고 모아왔던 보석들을 모두 꺼냈죠. 보셀은 마을 광장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나를 위해 써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모두를 위해 써야 할 때야. 보셀의 마음속엔 아까운 마음과 뿌듯함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픽셀이 보셀의 곁으로 다가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와, 보셀, 너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게 네가 그동안 아껴온 것들이지? 픽셀은 감탄하며 보셀이 사온 단단한 강철 블록들을 타워의 기초에 쌓았어요.
보셀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아끼는 습관 덕분에 아주 작은 블록 조각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꼼꼼하게 타워를 보수했죠. 타워가 점점 높게 올라가자 보셀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구두쇠처럼 아꼈던 것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기초를 만들기 위한 생존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보셀의 투박한 손은 어떤 화려한 장갑보다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마침내 타워가 완성되자 스퀘어 월드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픽셀은 보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보셀, 네가 가진 그 습관은 너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단단한 뿌리였어. 하지만 이제는 그 뿌리에서 멋진 꽃도 피워보면 어떨까? 픽셀은 보셀에게 반짝이는 배지를 선물했습니다. 보셀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물건 대신 오랫동안 함께해온 자신의 낡은 나무 곡괭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강철 강화석을 샀어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것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죠. 이것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정당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이제 보셀은 여전히 검소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낡은 옷차림 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아니까요. 보셀과 픽셀은 함께 넓은 스퀘어월드를 달리며 새로운 모험을 떠납니다. 보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